자, 그럼 저희 교재는 이제 34페이지예요. 회계상 거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다시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바로 회계상 거래에 대한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첫 시간에 했던 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라고 해서 회계라는 것 중에서 재무회계 설명을 드렸죠. 재무회계는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분들이 한 분은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이용자가 있다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개개인 한 분들한테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양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재무제표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려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정보를 담아서 제공해요.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재무제표가 왜 5개가 있는 거냐? 조금씩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일정 시점에 너네 회사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이 얼마니? 라고 보여주는 거였고요. 자산은 쉽게 얘기하면 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 너 그거 가지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 친구들을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부채는 빚이에요. 빚. 너 지금 빚 얼마니? 지나간 빚이 아니고 너 지금 빚. 그래서 우리 자산을 가지고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걸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자산부채 자본이 한눈에 보여요. 와,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구나. 다만 자산에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재무제표를 보시는 주주채권자님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동이 뭔지 비유동이 뭔지 계략적으로 이런 거구나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재무상태표는 잔액을 보여주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 금액이 기말에 이 금액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줄 그 설명서라는 게 더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회사는요.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가는 주된 원인은 일에서 번 거예요. 벌고 쓰고.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벌고 쓰고 한 거를 재무성과라고 해서 포괄손익계산서 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그걸로 설명이 돼요. 기업들은 영업을 하는 거지.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돈만 모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거는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 뭔가를 해야 돼요. 힘든 영업 환경에서도 우리 아까 대한항공처럼 다른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주주님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쓴 돈을 포괄손익계산 님이 설명을 해줘요. 있어야 되겠네, 포괄손익계산서. 걔도 마찬가지로요. 주요 영업에서 번 돈이 있고 기타로 번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그걸 설명해 줄 때 기타 수익도 있고 영업 수익도 있으면 나눠줘야지 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업에 따른 순이익, 매출액이랑 기타 수익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주요 영업에서 쓴 비용과 그렇지 않은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다만 수익과 비용이 대부분을 설명해줘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그거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가 유상증자라는 걸 한대요. 유상증자가 뭐냐라는 거는요. 기업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우리 회사 괜찮으면 주주가 되실 분 오세요라고 하는 게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주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늘어난 거는요. 유상증자라고 해서 별도의 활동인 거지 수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을 받은 거 주주들한테 되돌려준 거는 손익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설명서에서 보여줘야죠. 그놈을 자본변동표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기업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5개나 필요한 거예요. 그 5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기업들은요. 바퀴에서 한 축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기업은 왜 이렇게 된 거지? 5개가 모두 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길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목표를 삼으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 외우시는 거예요. 5개. 종류 외우시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다른 거 부탁드린 거 아니었어요. 유동과 비유동에서 유동은 무슨 날짜 기준으로 유동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매출채권이랑 미수금이랑 선급금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것도 많으시면 매출채권이랑 미수금 정도만 구분해 보세요. 그에 반해 부채에서도 매입 채무랑 미지급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진짜로 이 재무회계를 손에 놓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지금 먼저 보고 오시면 다음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다. 그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제표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페이지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34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도대체 뭘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보여줄 건지 회계상 거래가 뭔지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보여준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의 변화 원인 중에 수익이라는 게 있고 비용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뭐 유상증자라는 것도 있고 현금 배당으로 주주에게 되돌려준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유상증자나 현금 배당은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는 활동은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 요게 이제 기업들의 가장 주된 그 자본 증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개략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우리 회계라는 거는요,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써서. 이렇게 재무제표든지 어디든지 뭔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을 설명해 주는 게 회계다 보니까 회계는요,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회계라는 거는 써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계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을 할 건지 이 기록의 대상을 저희가 먼저 선별을 해야 돼요. 자, 뭔 얘기냐면 기업이 뭔가를 하기만 하면 다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요, A라는 기업입니다. A라는 기업이요, 여기 거래처에다가 뭘 했냐면, 주문만 넣었대요. 주문.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요, 이제 거래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너네한테 물건을 10개 주문만 한 거야. 주문. 주문이라는 거는 너네 제품 10개 사고 싶으니까 일단 주문서 10개 내가 먼저 전화로 통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10개라는 거에 대한 주문을 기록을 하려고 하면 우리 회계라는 것은요, 기록을 통해 설명을 해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기록을 하려면요, 자산이나 부채나 수익이나 비용이나 뭔가 영향을 받아야지만 제가 장부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문이라는 건 그냥 전화해가지고 주문 넣은 거예요. 우리 민법이라는 거 배우시죠?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말로 한 약속도 거래라고 봐요. 구두로 이루어진 것도 약속이지 않니? 라지만 회계적인 측면은 좀 달라요. 우리는 저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다가 써야 되는 건데 변화가 있어야지 기재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자산이 늘든가 줄든가 부채가 늘든가 줄든가 또는 수익이 발생하든가 취소되든가 비용이 늘든가 줄든가 이래야 뭔가 제가 장부에다가 끄적거릴 수가 있는 건데 주문은 그냥 전화만 한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거래가 아니냐면 회계상 거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회계인데 기록을 하려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 요소에 변화가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만 넣었다고 거래했다, 회계상으로는 거래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거랑 일상적 거래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의 요소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기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빈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도 배우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당연히 구두로 맺은 것도 약속 맞고요. 이행하셔야 되긴 하는데 회계는요,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건지 봤더니 주문서만 가지고는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회계상 거래랑 일반 거래랑 차이점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로 또 시험에 빈출했던 주제죠. 우리 회계상 거래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35페이지 가보시면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요. 일단 회계상 거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영향을 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어떻게 써요? 자산도 안 바뀌어, 부채도 안 바뀌어,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래요. 그러면 회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디다가 뭘 쓸 거지? 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록의 대상이라고 쓰세요. 기록의 대상. 쓸 수 있어야지 회계상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건 어디다가 하는 거죠? 재무제표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라고 해가지고요. 재무제표 요소의 변화도 있어야 되며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회계상 거래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1, 2, 3, 4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되었다. 봐보세요. 자, 이거 화재 입은 그 기업한테 가가지고 회계상 거래했습니다. 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불났어요. A라는 기업인데요.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A 기업이 창고가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창고 안에 그 물건 되게 많았겠죠. 물건이 거의 5천만 원치 상당히 날라간 거예요. 자, 우리 이거요. 불난 창고 가가지고요. 거래하셨네요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뺨 맞아요.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이걸 거래했다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아요. 왜냐하면 금액도 알죠? 5천만 원이고요. 물건이 사라졌잖아요. 자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면 회계상으로는 반드시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소실됐고 금액도 5천만 원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방서 추산 얼마의 손해라고 주죠. 그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을걸요. 불난지 가보시면 소방서에서 대충 이 정도가 날아가면 이 정도의 손실이겠군요라고 해서 추산하는 금액을 줘요. 그 금액으로 기업들은 회계 처리라는 걸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빈출입니다. 불난 걸 거래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회계쟁이 입장에서는 불난 거는 기록의 대상이니까 거래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도 별표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대요. 계약금. 우리 아까 전에 선수금 얘기 드렸죠.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현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기록을 해줘야 되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비품을 구입했대요. 그래서 비품이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책걸상 같은 거 아니면 학원에서 쓰는 분필 이런 거 다 비품이에요. 그런 거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는 저한테 지금 비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품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이런 것도 슬프죠. 아까는 불이 났고 이번에는 누군가 들고 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거래했다는 표현 안 쓰죠. 불난 집에 가서 거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도난당한 집에 가가지고 거래하셨네요 라고 하면 뺨 맞는 거예요. 근데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기록은 해야겠다. 저거는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회계상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통해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는 상황을 보니까 써줘야 되겠어. 재무제표에다가 써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건 이제 회계상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 가보세요. 다음은 거래가 아니래요. 다 읽어보시면 주문서만 발송한 거 보이세요? 그냥 그 팩스 같은 걸로요. 우리 이만큼 주문할래요 라고 그 종이만 보낸 거지 돈을 주거나 물건을 받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문서만 보내거나 두 번째 좀 보시면 주문만 받았거나 세 번째 계약만 체결했대. 그냥 계약서에다가 종이에다가 사인만 한 거예요. 회계는 돈이 오고 가거나 물건이 오고 가거나 해야 돼요. 실물이 오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그냥 계약서에 이름만 사인한 거 가지고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도 별표예요. 자주 빈출해요. 종업원을 채용만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거죠. 다 1, 2, 3, 4 뭐예요? 사인만 한 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사인은 그냥 민법상으로는 그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화가 있을 때만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기록의 대상이지만 회계거래가 아닌 거 위에다가는 기록 X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적으로는 어디다가는 기록할 수 없는 거니까 위에다가 기록 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분별해 보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 종료할게요. 뒤쪽에 문제 우리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와보세요.
거기 확인 문제 1번 별표 하시고요. 1번, 2번 둘 다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요. 장부에 쓸 수 있겠냐, 못 쓰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1번. 상품 2만 원치를 주문한 것까지 갖고는 안 되는데요. 계약금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돈 5천 원 쓰셨네. 그러면 5천 원 쓴 사실을 우리 회계에서는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현금 5천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을 쓴 내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동글뱅이.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록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동글뱅이네요. 2번을 보시면 영업용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감소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산이 줄었죠. 차량이라는 건요. 제가 신차를 타고 다니다가요. 자, 신차 5천만 원짜리 차 샀어요. 1월 1일자에 12월 31일에 이 차가 5천만 원치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 아닌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5천만 원짜리 차를 1년간 타고 다니면 차값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4천만 원 정도까지만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1천만 원 사라졌죠. 자산이 줄면 그에 대해서 기록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해요. 5천만 원짜리 차가 타고 다니면서 그냥 사라진 게 한 1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이름을 적절하게 자산 1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화재 나오죠. 화재로 인해서 책상 6만 원치가 소실되었대요. 슬프지만 회계상 거래는 맞아요. 동글뱅이. 그 다음에 4번 매출처인 한일 상사가 부탁을 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거래처가요 부탁했대요. 우리 직원 한 명만 좀 채용해줘. 채용 비리 아니에요? 채용한 사실만 갖고는 회계상 거래는 아닙니다. X. 매출 채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 받았죠? 써야 돼. 회사는 돈 왜 받았니? 라는 거를 기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회계상 거래 맞고요. 거래처 부산 상점에 상품 2만 원치를 주문한 것만 가지고는 기록할 수 없죠. X. 7번 단위원가 1,000원짜리 상품 50개를 도난당했대요. 도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재라는 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7번도 동글뱅이입니다. 8번 현금도 받고 건물도 받아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겠죠. 동글뱅이 하시고요. 요 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분계 같은 걸로도 한 번 더 증명을 해드릴 거니까 요 1번 문제는 별표를 조금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2번 문제까지 해볼게요. 회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골라보래요. 1번.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까지는 아닌데 계약금을 받았대요. 돈 받았죠? 계약금 수령한 사실은 기록의 대상입니다. 동글뱅이고요.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인 100원 상당의 제품이 도난당했다. 써야지. 제품 도난당한 거는요. 회계쟁이가 기록을 안 해주면요. 주주채권자는 몰라요. 100원 어디 간 거니?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CEO가요. 그거 빼. 그거는 기록하지 마. 라고 하면 기록은 우리가 옛날에인 거잖아요. 갑자기 조선왕조가 나오는데 여기 사관이라는 거 아시죠? 이 조선왕이 한 일을 사관은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회계는. 그래서 기업들이 한 거에서 저거는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도난당한 거 슬프지만 기록은 해야죠. 3번에 보시면은 도장공사하고요. 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게 발생한 거죠. 4번 1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기로 주문서만 발송했다. 우리 사인만 한 거 갖고는 안 해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사인한 거 가지고는 회계상으로는 거래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뭔가 자산부채 수입 비용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00원을 지급했다. 100원을 임차료 목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돈이 100원 나갔구나. 임차료 때문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5번은 기록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주시고요. 1번과 2번 복습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 쭉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 절차인 분계라는 걸 토대로 한 번 더 증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분계부터 전기까지 조금 더 어려운 내용 해볼 거니까요. 여기까지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은 35페이지부터 지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